자, 먼저 원주각부터 한 번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원주각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심각과 원주각. 자, 여기 있는데,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기준은 호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이 호와 중심점이 만나면 그게 중심각인 거고, 이 호와 원주각이 만나면, 원주각이 만났대. 원의 한 점이 만나면 그게 원주각이 된다. 근데 호가 똑같으면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 자, 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간단한데 못 찾죠? 네, 자, 네. 그게 문제인 거지. 내용은 이게 다야. 네, 근데 찾지를 못해. 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래서 2배 차이 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지름을 지나는 경우를 잘 찾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호가 반일 때에는 항상 90도다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90도라는 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삼각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90도인 걸 알면.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신다 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 원주각의 성질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단원에서는 이걸 찾으셔야지 문제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찾았다면은 꼭 여기 이 그림처럼도 보시면 여기만 표시되어 있다고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계속 문제에 나오는 게 뭐야? 이거 외곽 구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네,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비례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죠. 뭐가 정비례하죠? 원주각이랑 호. 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원주각이랑 호가 정비례하는데, 원주각은 그래서 전체가 180도, 중심각은 전체가 360도, 호는 전체가 2파이R이고, 그래서 요거를 정비례하는 걸로 B를 사용하셔서 계산을 하셔야지 각도를 좀 쉽게 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안 보이는 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보이면 끝이야. 뭐 이렇게 열심히 쳐다본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 이 단어는 빨리빨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외우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요런 방식으로 요 각을 구했다는 방식을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좀 보이지, 뭐 계속 그냥 많이 푼다고 해서 솔직히 보이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지름 지나면 항상 직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직각 생각하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하셔라. 그래서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문제 자체에서도 요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나? 각도 옮기는 거? 네, 뭐 요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시험에는 요게 나오겠죠. 이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이 여긴데, 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고 싶으면 지름을 지나는 원주각으로 변형을 시켜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는 거다. 자, 요거 중요하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비례하다가 이제 이게 나온 거죠. 호가 1대1이면 각도 1대1이다. 얘가 뭐 1대2면 각도 1대2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원주각의 활용, 뭐 1번은 뭐 생각할 게, 원주각이 같으면 원 그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할 얘기 없고요.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대각이죠? 내각의 대각선의 외곽. 이건 네대각이 아니고 요거구나. 내각의 대각선의 외곽. 이걸 우리는 네대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이 마주보고 있는 거, 사각형의 합은 180도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2A가 될 거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중심각이어서 2B가 되는데, 여기에서 2A 더하기 2B가 360도라는 게 보여서 나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18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네대각의 성질을 알아두셔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합쳐서 180도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도 180도라는 걸 알아서 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요 각이 중복되기 때문이죠. 180에. 자, 요게 내대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대각도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 되면 원을 그릴 수 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접현각. 뭐 밑에 설명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직각일 때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자, 호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쪽의 호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각을 모르니까 A라고 하고 여기의 각을 B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A랑 B를 더하면 90도라는 걸 알죠. 자, 근데 여기에서 소식으로 그어주면 여기가 90도라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편각이 된 거죠. 요 각이. 그리고 얘랑 합쳐서 90도라 그랬으니까 얘가 저편각이 된 거죠. 그래야지 A가 돼서 더해서 90도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성립이 되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얘를 이동을 시켰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요 A라는 각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가 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변화가 된 거냐면 요 호만큼의 원주각이 줄어들었죠. 네, 근데 이쪽에서 얘 원주각이랑 동일한 호를 가진 애가 여기죠. 그러니까 90도에서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90도에서 요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남은 각도 저편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설명 다요. 네, 이게 설명 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각과 삼포도. 안 들어가는 거 이거 확실하죠, 연부? 그럼 넌 보지 마. 필요 없으니까. 네.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솔직히 연결된 단원도 없고요. 네. 그냥 안 배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됐을 때, 이제 2학년 후반이나 그때 잠깐 다시 나오게 될 건데, 그때 설명 들어도 얘는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처럼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단원 자체는. 자, 뭐 방법이야.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솔직히 이해 못해서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이 단어는.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는 대표값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평균은 아실 테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5과목이면 5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다. 네,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점수가 나왔는데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5개 중에서 작은 거부터 큰 순서로 나열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써놨지만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 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내가 여기 100점까지 썼어. 그럼 6개 중에 가운데는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이 가운데가 여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의 평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더하고 나누기 2니까 75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앙값이죠. 그래서 짝수개일 때에는 가운데의 양옆의 합의 나누기 2다. 홀수개일 때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개수 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냥 예를 들어 70점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최빈값이 70이 2번 있는 거니까 얘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90점도 하나 더 있어. 그러면 70도 2개고 90도 2개죠? 그러면 최빈값은 70, 90이 되는 거예요. 내가 50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최빈값이 50, 70, 90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개수가 많은 애를 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 2개씩 있어. 이렇게 된다면 제일 많은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얘만 하나가 이렇게 없었어. 그러면 최빈값은 50, 60, 70, 80, 90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게 최빈값이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삼포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의미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요거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다. 자, 그래서 그 삼포도의 대표적인 부분이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자, 그래서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 대한 걸 이제 배우시면 되죠. 그래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봤을 때 뭐 할까? 1, 2, 3, 4, 5가 있어. 자, 그러면은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순서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무조건 평균을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편차를 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분산을 구하는 거고, 네 번째는 표준 편차.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1, 2, 3, 4번을 다 구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면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6, 6, 3이니까 네, 15죠. 그걸 5로 나누니까 평균이 3이다 라고 평균을 구하시면 되고, 이제 편차 얘기를 해야죠. 편차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내 점수라는 게 이거 하나하나 변량을 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3 빼면 0. 4에서 3 빼면 1. 5에서 3 빼면 2. 당연히 빼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게 편차. 자, 이게 편차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분산은 이 편차 구한 거를 다 제곱에 합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4랑 1이랑 얘 쓸 필요가 없는 거고 1이랑 4가 되고, 그 평균처럼 똑같이 그 개수 5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5분의 10이 되니까 분산이 2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그럼 얘한테 루트를 붙이면 표준 편차가 된다. 기본 개념은 그냥 요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또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요 공식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요 공식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분산이랑 이 개수를 곱하면 그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분산과 그 자료의 개수를 곱하시기만 하면 표준 편차의 제곱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해요.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건 다 잘 푸셔도 요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요 생각을 하시려면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게 개념 설명의 끝이에요. 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이 얘기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료의 분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가 작다. 그거를 뭐라고 말로 문제에서 얘기하냐면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고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가 크면 고르지 않은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료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평균이 70이야. 근데 이 자료 애들이 얘랑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고르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 근처에 모여 있을수록 고른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70인데 니네들 점수가 다 막 71, 72, 뭐 68, 69 이렇게 나왔어. 고른 거야. 근데 평균이 70인데 니네들 점수가 90점, 100점, 그 다음에 막 40점, 30점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고르지 않은 거야. 평균과 차이가 많이 날수록 고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얘기할 거는 중앙값, 아까 했을 때 중앙값은 어떨 때 사용하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중앙값은 다 점수가 비슷한데 한 놈만 점수가 달라. 그러면 중앙값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점수가 20점대인데 한 놈만 80점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러면 평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20점대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의 가운데 값이 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중앙값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솔직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읽고 푸셔도 돼요. 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읽고 푸셔도 되는데, 뭐 개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지금 변량에 대한 거를 그래프 그 함수처럼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요. 점을 찍는 거야. 두 개의 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뭐 이걸 가지고. 그랬을 때 이 선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가 똑같을 때. 이때가 요선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얘가 수학이고 얘가 영어인데 수학 점수가 더 높아. 그러면 이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가로가 더 높으면 이쪽, 세로가 더 높으면 이쪽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써있는 말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x가 더 크면은 이제 이쪽이고 y가 더 크면 이쪽이다. 정 가운데는 x, y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무조건 더 큰 거죠. 이 위에 쪽은. 네, 이 밑에 쪽은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선보다 y 값이 다 작은 거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요게 XY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XY의 차가 몇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XY를 빼면 0이잖아. 이 선 자체가. 그럼 차가 1이 되면 그 다음 선이 요 구간이 될 거야. 차가 2가 되면 요 구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옆으로 벌어진다. 기준을 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차가 0이니까 차가 클수록 점점 벌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XY의 합이 네, 지금 뭐 2A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XY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럼 기준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요 선 자체는 얘 점수보다 무조건 다 큰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얘 기준이 XY 뭐 예를 들어 여기가 70점이야? 70, 70이야. 근데 그 위쪽이 뭐냐 그러면 다 70점보다 위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합이 70점보다 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0이면 140이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14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점수가 여기 있다면 얘가 70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얘가 뭐 한 50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러면 한 90 돼야 되겠죠. 100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합이 더 큰 거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상관관계 뭐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비례 모양이면은 양의 상관관계고 이렇게 반비례 모양이면은 음의 상관관계다.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 넓게 있는 애랑 좁게 있는 애가 있죠? 좁은 게 더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큰 거다. 펑퍼짐한 게 약한 거다.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넓게 퍼져 있으면 약한 거예요. 밀집이. 네. 가까이 모여 있어야지 더 밀집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 통통하면 약한 거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네, 이런 모양을 이제 그림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끝? 네. 이해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높이 구하는 거니까 정삼각형인 거 알아서 이렇게 얘가 그래서 4-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98쪽에 3번이요. 접는 문제는 또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6이잖아요. 여기가 4잖아요. 여기가 지금 피타고라스 하면 뭐야? 36 빼기 16이니까 2루트 5잖아요. 여기가 x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4겠죠.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루트 5겠죠? 아, 2루트 5래. 6이겠죠? 자, 그럼 얘가 뭐예요? 6 빼기 2루트 5잖아요. 탄젠트 x니까요. 탄젠트 x는 6 빼기 2루트 5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유리라 하시면 답이죠. 6 플러스 2루트 5분의 6 플러스 2루트 5를 곱해주시면 분모가 몇이에요? 24 빼기 지금 20이니까 4니까 그냥 약분하면 되죠. 답은 6 플러스 1루트 104쪽에 35? 104쪽에 35. 얘는 여기가 2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내접원이고 반지름이 1이네요. 근데 누가 봐도 3, 4, 5 아니냐? 너무 쉽게 풀리지 않아요? 이게 x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하시는 거잖아. x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죠. 대답만 하지 말고 이 생각 못해? 그래서 x가 3일 거 아니에요. 계산 안 해봐도. 그럼 x가 3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답은 6이요. 38번 38번은 자 이렇게 얘가 4잖아요.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지금 반지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 6일이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 빼기 R이고요. 여기가 R이니까요. 이게 4여서 4 빼기 R이고요. 여기는 4 더하기 R이죠. 피타고라스